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영어 유치원, 유아 조기 영어 교육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어 조기 교육, 영어 조기 몰입 교육, 아이들에게 되레 해롭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유치원은 휴원인데 영어 유치원 오히려 증가, 전년 대비 6곳이 늘었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이게 왜냐하면은 유아 대상 영어 학원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영어 유치원은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이 되고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이 됩니다. 그러면은 영어 학원은 이거는 그냥 학원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학원으로. 네, 공립은 문 닫는데 영어 유치원만 활짝 커지는 발달 격차 우려. 네, 이게 왜냐하면은 영어 유치원은 학원으로 분류된다라는 거죠. 학원으로. 네, 이런 기사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영어 유치원, 네, 영어 유치원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아동 학대가 일어났다라는 그러한 또 기사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서울 영어 유치원 아동 학대 수사 착수 9일간 170건이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은 음식 먹이고 밀치고, 네, 영어 유치원, 네,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유아 교육은 달라요. 네, 제가 이제 교육대학교를 나왔잖아요. 그럼 교육대학교에서 이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게 이제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양성을 하는데 중등교사,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하고 초등학생이 달라요. 그렇죠? 근데 유아들은 더 달라요. 그래서 태권도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성인들 가르치고 청소년들 가르치고 초등학생들 가르칠 수 있는데 유아들은 못 가르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유아들의 특성이 아주 독특하거든요. 그래서 유아들은 이 발달기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이 유아들은 성인의 거의 90% 정도의 발달을 유아기 때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그 발달을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시기인 거예요. 이 시기가. 그래서 유아를 가르치려면 반드시 유아 교육을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폭력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태권도를 가르쳤는데 아이들한테. 근데 뭐 성인들,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잘 따라합니다. 그냥 집중해서. 근데 어떤 어린이집에서 이제 저한테 태권도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태권도를 가르치러 갔는데 이 아이들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지를 않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어린이 여러분들 여기 좀 가만히 있어야지. 그랬더니 웃으면서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막 아이들이 막 난리를 쳐가지고 수업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어린이집 선생님이 뭐 토끼반을 부르면 하니까 아이들이 네네네네네 하면서 한 줄기차 됐나요 하니까 아이들이 한 줄기차를 탁 쓰는 거예요. 거기에 충격을 뻥 하고 받았어요. 제가 와 이게 뭐지? 아이들이 완전히 오합지졸이었는데 딱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유아들은 진짜 그 유아들의 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전에는 자 하나 하면 태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하면 태권 이렇게 했거든요. 그 아이들 재미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재미없이 그냥 집중도 안 하고 그냥 태권 막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는 건데 그때 이제 제 모습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호랑이가 태권도를 한다면 그랬더니 아이들이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어웅 어웅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끼가 태권도를 한다면 했더니 깡총 깡총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쥐가 태권도를 한다면 했더니 아이들이 찍찍 하면서 하 웃는 거예요. 엄마가 태권도를 한다면 그랬더니 아이들이 시끄러 시끄러 막 이러면서 아 하고 막 웃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굉장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아, 유아들의 세계는 놀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유아들의 세계는 놀이구나. 그 놀이를 분석해보자. 그 놀이를 막 분석을 했더니 놀이 안에는 인간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서 놀잖아요. 예?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달팽이가 됩시다 하면 달팽이 이렇게 뭐 달팽이를 만들었다고 해요. 달팽이가 됩시다 달팽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쵸? 또 토끼가 됩시다 하면 토끼 뭐 짠 이렇게 토끼를 만들었어요. 달팽이가 됩시다 달팽이 토끼가 됩시다 토끼 짠 이렇게 막 이런 놀이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 그리고 여기 감정이 있는 거예요. 감정, 즐거움.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하면 사회성. 그리고 말이 있죠. 말, 언어. 그 다음에 행동이 있는 거예요. 행동. 그러니까 인간의 발달 영역, 인지, 정서, 사회성, 언어, 행동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놀이는 상상과 관심과 호기심과 이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집중을 한 거죠. 그때부터 제가 유아교육을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유아교육을. 아, 내가 유아교육을 공부해야겠다. 근데 그 책을 보는데 6살 이전의 아이들의 인격, 성격, 지능, 도덕적인 자세, 학습 태도 등이 거의 다 결정된다. 이 글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 내가 교육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교육. 그래서 15살에 내가 정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을 해야 한다.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대학교를 선택을 했는데 제가 이제 깨달은 거죠. 아, 이게 교육대학교도 중요하지만 유아교육을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교육대학교를 다닐 때 제가 교육대학에 보면은 유아교육과 교수님이 있어요. 전에는 교육대학에 유아교육과가 있었거든요. 병설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그 유치원 어린이들과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의 연계 수업을 위하여 그거 유아교육과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아교육 그 교수님들하고 굉장히 토론하고 이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일단 대학원에서 유아교육 대학원을 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유아교육을 공부를 했는데 정말 그 유아교육을 공부하면서 야, 이 참 중요한 가치구나. 근데 이제 제가 강남대학교의 유아교육과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유아교육과에 보니까 남학생이 한 명이 있는 거예요. 한 명. 딱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 강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에 남학생이 딱 한 명이 있네. 이 남학생이 많아야 되는데 유아교육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아동학대가 왜 이렇게 나오네. 유아교육을 잘 모르면은 네? 유아들에게 굉장히 위험하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위험하게. 학원은 학원 강사들이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학원 강사들이. 그러니까 이 영어 유치원이 앞에 유치원을 붙였지만 사실상 학원이기 때문에 유아교육법이라든지 영유아 보육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 선생님들이 진짜 유아교육을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태권도 할 때 나는 유아교육 모르고 가르쳤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으로 가르쳤던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어 교육이 그럼 유아기 때 어떻게 이게 뭐 몰입 교육이 필요한 거냐. 사실 저도 이제 해외 활동을 했지만 이 외국어는요 가장 중요한 게 노출이 돼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까먹어요. 예? 제가 영어라든지 뭐 중국어, 일본어, 뭐 캄보디아어, 라오스어, 뭐 또 아랍어, 몽골어, 예? 또 뭐 프랑스어, 다양한 언어들을 많이 공부했거든요. 이게 언어 공부하는 게 너무 제가 재밌어서
예? 뭐 포르투갈어도 그렇고 막 다양한 언어를 막 공부를 했는데 이게 언어는 안 사용하면 다 까먹어 버려요. 예. 그래서 뭐 태국어도 공부하고 라오스어도 공부하고 막 했는데 미얀마어도 공부하고 했는데 이거 매일매일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공부하고 매일매일 사용해야 돼요. 아니면 다 까먹어 버려요. 예. 그래서 제가 외국어를 공부할 때 느꼈던 게, 아, 외국어라는 것은 사용하지 않으면 다 까먹어 버리는구나. 그럼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다 잊혀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미국에서 뭐 영어 학과를 안 나와도 미국에서 산 한인들 보면 영어를 어느 정도 잘합니다. 네. 그게 뭐냐면 거기서 생활하면 되거든요. 제가 베트남어 학원을 한 번도 다니지 않았지만 베트남 사람들하고 베트남어 잘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베트남에서 베트남 17년 동안 계속 특강도 가고 막 하면서 오가다가 5년을 거기서 제가 살았거든요. 5년을 살아보니까 매일 베트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인들을 거의 안 만났어요. 베트남 학생들과 함께 기숙사에 살았거든요. 제가 일부러 기숙사에 살면서 학생들하고 계속 대화를 한 거예요. 대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베트남어를 사용했고 한국어를 잘 사용하지 못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어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어 잘하잖아요. 그럼 왜 한국어 잘해요? 한국어 학원 다녔나요? 아니죠? 네, 엄마가 한국어 쓰고 아빠가 한국어 쓰고 나도 그거 계속 듣고 뭐 하다 보니까 한국어가 된 거예요. 제가 베트남어를 그렇게 터득해 버린 겁니다. 베트남어가 학원 안 다니고 계속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터득해 버린 거거든요. 베트남어를. 그 자연적인 언어 습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유아기 때의 외국어 교육은 우선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언어로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집에 가서 빨리 자야지라고 생각할 때 이게 다 집에 가서 빨리 가야지 언어를 가지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초적인 언어 발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기초적으로 우리가 6살 때까지 이제 기초 언어가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개월 때 맘마 하지만 24개월 때 맘마 줘 하지만 36개월 때 엄마 맘마 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60개월 정도, 그러니까 만 4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6살 정도가 되면은 아이들이 우리나라 언어를 거의 다 깨우쳐요. 예? 그럼 그때 이제 놀이 형태로 그냥 재미 형태로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라는 것은 계속 노출되고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게 지금 학벌주의 사회에서 계속 영어가 하나의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영어 하나가 종교가 돼서 유아기 때부터 내 아이는 영어를 잘하게 해야 돼. 해가지고 12개월 된 아기한테 영어 교육 시키고 태어나자마자 아이한테 영어 비디오 보여주고 영어 스마트폰 보여주고 아예 영어 태교를 하는 거예요. 영어 태교를. 그 걔가 한국어 습득 못하고 언어 혼란이 와가지고 발달장애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천 명의 아이들을 이 언어 재활이라든지 또는 발달장애 재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너무 잘 알죠, 제가. 예, 그래서 우리가 유아기 때 우선 아이들을 그냥 6살 때까지 7살 때까지 충분히 놀려라. 예, 충분히 놀려라. 그리고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뭐 초등학교, 요즘에 초등학교 하면 다 하잖아요. 할 때 그냥 노출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목맬 이유가 없어요. 그 나라 가서 살면은 그 말을 다 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국어 다 잘하는 이유는 한국에 살면서 썼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간단한 깨달음입니다. 제가 일부러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가서 나의 베트남어의 발달을 저는 스스로 연구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아이들의 이 언어 발달을 연구하고 그걸 가지고 논문을 썼기 때문에 제가 계속 관심 가졌던 것이, 그렇다면 내가 영어는 뭐 중학교 때부터 접했으니까, 우리 때는 중학교 때부터 접했으니까 영어 말고 아주 새로운 언어, 베트남 언어를 한번 접해보자. 그래서 접해가지고 제가 한국인들 만나지 않고 1년 동안은 아예 한 번도 한국에 오지 않았어요. 한국에 한 번도 안 오고
가족이 베트남에 3번, 1년에 뭐 3번, 4번 오고 저는 한 번도 안 가고 그리고 계속 베트남어만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어느 날 1년이 지나니까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이제 말이 막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2년이 지나니까 더 세밀하게 들렸고 3년이 지나니까 엄청 잘 들렸고 4년이 지나니까 진짜 제가 베트남 사람들하고 섞여서 막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거의 이제 4년 지나고 나서는 원활한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캄보디아 가서는 캄보디아어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원리를 가지고 하면은 또 그 나라 언어를 또 습득할 수 있어요. 예, 또 제가 이제 미얀마를 가려고 하다가 이제 이게 지금 터져가지고 못 갔는데 코로나 터지고 막 난리가 났죠. 네. 그래서 유아기 때 어린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 교육이 아니다. 놀이다라는 거예요. 놀이. 놀이를 통해서 인지정서, 사회성, 언어, 행동이 총체적으로 발달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아이들에 대한 발달, 아이들 발달, 선자의 발달, 또 가정에 발달 장애가 있다, 또 심리 장애가 있다. 그러면은 제가 생방송도 할 테니까요. 한번 그때 많이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제가 이해시켜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 분야의 책을 수십 권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20대에 저는 20대, 30대에 완전히 여기에 미쳐 있었어요. 완전히 미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속 시원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자폐증, 발달장애, 언어장애, 그리고 이런 심리장애, 그리고 또 이런 교육, 네, 뭐가 교육이냐, 무엇이 교육이냐, 이런 부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속 시원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